자, 오늘의 핫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뭐 정말 좋은 내용, 앞으로 시장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러한 좋은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IBM 달러 가치 연동한 가상화폐를 출시를 한다라는 첫 번째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신용카드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현실화된다. 두 번째 소식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완화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세 번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에서 결국엔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전에 저희 코인16 방송에서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삼성 SDS에서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랑 협약을 하려고 CEO가 잠깐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 내용은 뭐 나온 건 없는데 이번에 IBM이 거래가 가능한 코인을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달러 가치를 보존을 하고 보존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IBM이 결국에는 기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달러 가치를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해줄지 기업에서 먼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죠.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의 뉴스를 좀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전에 보자면, 자, 골드만삭스의 CEO가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는데, 그동안 이 가상화폐 시장을 상당히 옹호적으로 봤던, 옹호적으로 봤던 이런 CEO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또 호재를 끌었고요. 자,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 IBM의 가상화폐 공개 소식, 이거는 상당히 또 좋은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BM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컴퓨터로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죠. 전 세계 대기업,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좀 나온 지 며칠 안 됐었는데, 이번에 IBM입니다. 자, IBM에서요, 금융기술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스트롱홀드와 함께, 이제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이런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달러와 연동되고 있는 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트루 USD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하지만 조작이 아니다라고도 나와졌던 테더 코인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달러와 연동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코인 발행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이제 약점인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 약점이었던 게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못 믿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요, 이런 변동성을 약간 잡아줄 수가 있고요. 더욱더 투명하고 안정된 투자 시장으로 맞춰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달러와 연동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자, 이 가치 투자, 저희 가상화폐 시장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이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자, 하지만 뭐 금리 인상 시에는 뭐 트루 USD 코인이 올라가듯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 시장도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요. 또 새롭게 이제 각 시즌마다 맞춰서 살 수 있는 코인들, 가치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링 효과는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정말 각 코인별로의 이런 가치, 그런 가치로 인한 상승을 더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대기업들, 네이버도 그렇고요. 비트박스 만들었죠. 그리고 넥슨, 뭐 인수설 있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도 코인베이스 인수설이 있었죠. 각 대기업들은 결국에 역시나 돌고 돌아서 이제 선택은 가상화폐 시장이고요. 선택은 블록체인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BM의 가상화폐 진출 소식, 단순히 IBM만 보더라도 상당히 호재성 뉴스인데, 자, 이 IBM을 통해서요, 지금도 아직 가상화폐에 진출하지 않은 그 많은 대기업들, 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상당히 또 긍정스러운 뉴스로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호재성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 현실화된다라고 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동안 뭐 모나코 코인의 상승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비자카드와 협력해가지고 모나코 카드를 출시한다, 뭐 이런 또 모멘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상화폐를 통한 신용거래 상당히 이제 앞으로 될 것이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비자카드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카드입니다. 이 마스터
마스터카드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특히나 이 마스터카드는요, 그 전에 이제 가상화폐를 상당히 제재하고 이런 제재 운동에 같이 동참했던 이런 카드사였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신용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를 대폭 상향시켜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말을 드렸던, 말을 했었던 이런 카드사였고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로 특허도 상당히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에는요, 블록체인 노드 업데이트 속도 관련해서 특허를 하나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소비자 쿠폰 진위성 확인 여부를 좀 만들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특허를 출원했었고요. 자,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뭐 상품 거래할 때 상품 결제 내역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특허까지도 출연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네, 속도, 가상화폐 거래 속도 개선에 또 특허를 출연하면서 자, 이 금융위원장, 저희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법적 화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상화폐 결제 속도가 상당히 늦다라는 좀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카드사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연하고요. 앞으로 그 카드, 가상화폐와 연동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가상화폐 결제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이거와 더불어서 비자카드는 이 모나코 코인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손잡고 지금 3종의 신용카드를 이미 출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용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수수료에 부담이 많이 없는 이 가상화폐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호재성 뉴스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거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에서 뭐 잠깐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테드와 사태가 나왔을 때는 달러와 이제 1대1 연동이라는 큰 그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는데 이런 태도화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좀 문제가 됐었다라고 해서 청문회까지 소환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대비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렇게 날선 공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IBM에서 출시하는 것은요, 뭐 대기업이 이 정도까지는 뭐 태도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력에서는 큰 조달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암호화폐 시세에서 이제 영향력을 이제 끼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CEO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 힘 있는 이런 인물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마스터카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전에 뭐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매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은 뭐 사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세를 따라가는 블록체인 기술 를 만들고 특허까지 내는, 자,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TV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만약에 공매도를 칠 수 있으면 공매로 치겠다, 이거 말하는 순간 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그 이벤트성 멘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관 참여자들이 속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세들이 조금 우상향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점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규제 완화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자, 이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암호화폐를 떠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규제 완화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결국 이제 뭐 개발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맞는데 이게 생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 국내만 놓고 치더라도 전 세계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공과 출신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건데, 이미 대학에서도 이제 과를 신설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향후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뭐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대표들이요, 뭐 선거라든지 이런 걸 출마할 때 항상 공약으로 내놓는 게 이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뭐 청년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 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블록체인 시장에서 블록체인 개발진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공과 과연 이 컴퓨터와 관련된 학생들만 이제 채용을 하냐,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지금 청년 실업자의 대부분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는요, 좀 전 세계가 진행하는 거고 이 블록체인 시장은 전 세계 협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 지금 구직자들 당연히 더욱더 참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 거래소라든지 각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고객센터도 있고요. 그 안에 뭐 운영팀, 인사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창출되고 그 안에서 이제 뽑는 인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김현중 고려대학교 정보보 대학원 교수가 이것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 상당히 심각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난다면 당연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면 당연히 이제 국가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맞아떨어져서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요, 20대 초반입니다. 우리 비탈릭 부테린이죠. 20대 초반에 이더리움 코인을 만들었고요. 지금 각 나라, 각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ICO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인재를 창출하려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인재를 창출하냐, 이 대한민국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빼나가고 있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요. 이 3차 산업혁명으로 상당히 성장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IT 기술을 접목시킨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개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각 거래소라든지 가상화폐 규제라든지 그냥 무조건적인 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요, 이제 앞으로의 상승 방향하고 그리고 불법 자금 차단 그리고 투자 보호, 이 세 가지가 같이 접목돼야지 적절한 규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불법 자금 차단 그리고 투자 보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신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이미 앞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더욱더 발전 가치, 나라가 발전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성장시켜야 되고요. 하루빨리 가상화폐 시장을 또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좀 큰 숙제를 남겨뒀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 G20 재무장관 회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떤 규제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코인 119 방송의 2부 방송으로 좀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나머지 시황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